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영찬 부의장님,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재현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정 2부 시장 한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호우라고는 하지만 강남 일대는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강남 지역을 위한 종합대책도 있었고 예산도 1조 원 넘게 투입됐는데 폭우 때마다 이렇게 속수무책인 이유가 뭘까요? 김유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어김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2010년 추석 연휴 첫날 강남역 일대는 물론 고속터미널까지 침수돼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2011년과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지대가 10m 이상 낮습니다. 주변 신사동과 양재역, 역삼역에서 흘러온 빗물이 항아리처럼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툭하면 저수 용량을 넘어서고 하수도에 모여든 물의 압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면서 역류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물바다가 되는 이유입니다. 네. 부시장님, 지난 8월 8일 서울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역 일대 등 서울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로에서는 맨홀 뚜껑이 열리며 물이 역류했습니다. 이날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병문안하고 돌아가던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순식간에 사라진 남매를 찾기 위해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어 일대의 모든 곳을 수색했으나 남매들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부시장님, 맨홀의 뚜껑은 보통 100kg이 넘는 무게와 특수잠금 장치로 되어 있다는데요. 그날 맨홀 뚜껑은 왜 그렇게 쉽게 열렸던 것일까요? 저는 지난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맨홀 뚜껑과 관리상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지적도 있던데 부시장님은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대해 서울시나 정부에서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 두 남매분에게 삼가 명복을 빌고요. 또 유가족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그 원인으로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그 부분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물이 골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수관을 역류해 가지고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맨홀 뚜껑이 이제 열려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만 개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 새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 개정을 연말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보상에 대해서는 9월 16일 서초구에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와 서초구와 협의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추락 방지 시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조지에 보면 이 잠금 장치가 해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역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어떻게 대책을?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설계 기준에 맞게 네. 뭐 설계는 했습니다만은 그날 시간당 112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설계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에 신설되는 그러한 맨홀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고요. 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저지대 또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과거가 아니고 지난 그 8월 1일 날 보도 자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서울 지역의 맨홀 뚜껑이 관리 주체가 20여 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관리하는 기관들이 다 상이하고 뭐 분산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 책임 소재라든지 또 관리상의 부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걸 뭐 종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주로 그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하수관입니다. 하수관 맨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예, 부시장님, 이 강남 지역에 반복되는 그 강남 지역 침수 피해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실 지형 문제도 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일대는 지형적으로 양옆에 위치한 서초와 역삼동 일대보다 지대가 낮아서 침수에 사실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원래는 농가밭이 대부분이었던 강남이 1970년대 이후에 서울 강북에 집중된 인구 과밀화 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만, 겉모습은 이제 최첨단으로 발전했던 강남이나 정작 지하의 배수 시스템은 비를 감당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침수로 각국의 그 주요 외신들도 저희 강남 침수 사태에 주목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외신들도 한국의 폭우 피해 소식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일부 외신은 피해 소식을 전하며 영화 기생충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BBC는 침수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오스카상을 받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 나온 아파트와 거의 같다고 설명했고요. 또 다른 매체는 침수 피해가 집중된 강남을 싸이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에 나오는 서울의 부유한 동네로 소개하면서 강남이 자연재해에 너무 취약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주요 외신에서는 금번 저희 그 강남역 일대 침수 사태에 대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거나 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물에 잠기다라는 표현으로 강남 침수 사태를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외신들은 발달된 도시의 중심에서
자연재해에 이토록 취약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번 외신 보도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번 수해는 뭐 저희들이 주 원인이 기상 관측 이래 이렇게 대규모 그런 강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지만 이런 강남 지역을 비롯해서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와 함께 그 재발 방지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항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저기 도표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수립되었던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사업 7개소 중에 양천구 신월동 빗물 배수 터널만 공사를 하였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공사를 하지 않게 된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된 설계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11년 저희들이 저기 화면에서 보신 그 7개 지역에 대해서 대심도 터널을 빗물 터널을 건설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업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월 빗물 터널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신월 빗물 터널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그 화곡동, 신월동 일대가 아까 강남 그런 역 일대처럼 좀 분지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고밀적으로 개발이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여건상 저희들이 그 단면 확장이랄지 아니면은 그 빗물 펌프장을 신증설하는 것보다는 먼저 7개 중에 신월 지역을 아까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먼저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먼저 거기를 하게 되었고요. 설계 과정에서도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역류 현상이 이제 발생이 수리 모형 실험에서 역류 현상이 발생된다라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유입구나 또는 본선을 단면을 확대해서 다시 실험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그 지역 일대가 60mm 정도 시간당 60mm가 내렸는데 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터미널을 빗물 터널을 건설하지 않았으면은 약 600세대가 침수가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방제 성능 목표를 지금은 30년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95mm를 설계 기준을 정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이상도 조금 이상의 비가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빗물 터널 건설이 유일한 대책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선생님께 추가 질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그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른 서울 강남에서
물난리를 막아낸 한 빌딩이 포착돼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제 밤이었죠. 서울 강남역 주변 인도와 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승용차 한 대 완전히 침수된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영상 왼쪽 건물 주차장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죠.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방수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빗물이 전혀 들이닥치질 않은 겁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 폭우도 견뎌낸 그 문, 강남역 홍수 방어막 최신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강남 일대가 잠겼을 때도 침수 피해를 보지 않아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에 길이 10m, 높이 1.6m였던 방수문, 2013년에 보수공사를 통해서 한층 더 높아졌고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방수 빌딩, 21세기 노아의 방주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수문을 설치한 강남구의 한 빌딩은 지난 8월 8일 폭우에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나 차수문이 없는 상가 건물들은 이 사진과 같이 지하 1층, 2층 전부가 침수가 되어서 소방 펌프와 양수기로 배수하는 데만 이틀, 사흘씩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다음날 막 2, 3일 동안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던 현장인데요. 왼쪽 사진은 지하 1층에 있는 그 분식당과 노래방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물을 배수한 이틀 걸렸고, 오른쪽에 있는 지하 주차장 1층, 2층 쪽에는 소방 펌프와 동사무소에서 지원해준 양수기로 해가지고 1, 2층을 다 뿜어내는데도 사흘 걸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그 주택 지하층의 그 차수판, 차수문이랑 차수판은 좀 다르죠. 차수판을 이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설치 비용을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홍보가 미흡해서 설치하지 못해서 제 선거구에 있는 강남구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이런 데서 피해가 속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그 일선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또한 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침수가 예상되는 걸리는 상가 건물이나 소형 상가 등 지하층이나 또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서울시나 정부에서 국비 또는 시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한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저지대 그 침수 취약 주택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침수 방지판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요. 그 세대로 사는 분들은 찬성을 하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집값 하락을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에도 계속 한 8,500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동의만 한다면 의원님 제안하신 침수 취약 지구에 있는 소규모 이런 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지하층 침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보니까 이제 뭐 세입자 100만 원, 집주인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다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집주인은 집주인 대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이렇게 좀 각각 좀 덜 만족스러운 그런 상황이 또 발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집주인들 그 동센터나 이런 데서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면은 뭐 그런 분쟁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요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3일째 시정 질문을 답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드릴 말씀은 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월 빗물 저류 시설은 1,892억 원을 투입을 하여 32만 톤 규모로 2019년에 준공이 되어 이번 집중호우 시에 인근 지역에 거의 침수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반면 이번에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그 강남역 일대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뭐 수방 대책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요.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용원리 공원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또 역 경사관로를 개선을 하고 반포천 유역 분리 터널 설치 등으로 예산 투입을 분산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그 2011년도에 계획을 했던 강남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사업비가 그때 당시 예산액이 1,317억 원이었으나 현재까지 강남역 일대의 그 수방 대책으로 기투입한 예산이 1,716억 원이고 앞으로 서운로 배수로 신설 예산이라든지 기타 부대 시설 공사비까지 약 한 4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으로 있어서 총 한 2,119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말씀이 그런데 돈을 이렇게 800억 원이나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배수 터널은 없고 강남역 일대는 이번에 침수가 되었으며 고귀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좀 전에 외신 자료 그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물에 잠기다라는 보도로 대한민국 국격과 수도 서울의 이미지 실추가 상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분도 없으며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10여 년 전에 이곳 지형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깔때기 모양으로 주변에서 빗물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형이라는 걸 다 알고 당시에 굉장히 큰 비 피해를 보고 난 직후에 다시는 그런 피해를 보지 말자는 뜻에서 강남역 일대에 대형 빗물 저류 터널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그 이후에 일부 전문가를 자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대형 재난 사고가 나면 단골로 방송에 등장해서 전문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이 서울시에서 주재하는 각종 검토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주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분들은 자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비 전문가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그분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강남 일대에 만들기로 됐던 대형 빗물 저류 터널은 결국 무산이 됐고 그 결과 의원님 지금 보여주신 화면처럼 저렇게 처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 양론은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여야지 자칫 이렇게 큰 틀에서의 결론을 오도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 인용되고 활용되는 그런 일은 이번 기회에 좀 깊은 반성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2단계로 걸쳐서 세 군데 이렇게 6군데의 대심도 빗물 조리 터널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시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꾸준히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뭐 책임지는 분도 없고 책임졌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제가 뭐 어떤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책임 추궁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과거에 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사례가 또 언제 어느 때 되풀이될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취지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강남역 일대 침수로 8월 16일 날 이미 8월 16일 날 서울시에 대심도 터널 그 조기 착공을 제가 주문하는 보도 자료를 이제 배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8월 24일에는 제가 그 수 예방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같은 주문을 제가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시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저는 그 지난주 시장님께서 9월 12일 날 이제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 그 조기 착공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착수했다는 이제 보도를 보았는데요. 특히 제 지역구가 속해 있는 강남역 일대 등 세 곳에 이제 우선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 지역구인 만큼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의원은 지난 그 8월 8일 기록적豪雨로 이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겪으면서 또한 물에 잠겼던 그 강남역 일대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강남역 일대가 매년 이렇게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그 침수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는 그 추가 대책으로 서운로 쪽에 그러니까 강남대로 서쪽 편에 서운로 저지수로 신설과 몇 가지 이제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해서 2024년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그 강남역 일대 침수 방지와 향후에 닥칠 그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서 강남대로변에서 그쪽 그 서운로 쪽으로 배수관로, 직관로를 한 5개 이상을 신설하는 그런 그 추가 설치를 제가 좀 건의드려 보고요. 앞서 그 차수문 설치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안과 지금 서운로 방향의 그 배수관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강남역 아까 발표하셨던 그 강남역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 시설을 올 하반기에 이제 실시 용역 설계에 착수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경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8월 8일 오후 시에 강남역 일대 침수 시에 동일 그 배수관로를 사용하는 역삼동 그 역삼초교 사거리 일대와 논현동 그리고 수계는 다르지만 대치역 일대도 이제 심각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5년 6년 동안 이 공사 기간 중에 이번과 같은 그 집중호우가 또 한 번 발생할 때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또 심각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또 언제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인 대책은 빗물 펌프장의 노후 펌프 시설 교체 등으로 배수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통수능이 부족한 하수관로는 개선을 해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은 근본 침수 피해 주택 상가 등에 중점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래마대 비치, 또 하수관로 준설, 그리고 빗물바지 전담 관리자를 채용해서 빗물바지 준설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반포천 및 서당천에 대해서는 하상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통수 단면을 더 키워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노후 펌프 교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근에 그 반포 펌프장이랑 사평 펌프장 등에 있는 그 펌프가 용량이 적고 좀 노후화되었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는 펌프들이 아주 용량이 크고 펌핑 용량이 뭐 지금 기존 것보다 몇 배나 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신형으로 교체하셔서 이 5년 내지 6년간 이 공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소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리 모두 상생 발전을 이루어 함께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그 오세훈 시장님께서 강남 등 서울 지역의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공사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 없이 가용 예산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셔서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의하려고 하오니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계속 그 안경에 김이 좀 슬려서 잠시만 좀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교육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교육감님은 그 1000만 시민이 교육감님을 이번에 선출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아마도 좀 안정 속에 교육 개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또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본 의원은 지난 8월 17일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학교 현장 점검단 일원으로 강남구 내 일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이전에도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현장 방문은 학교 현안 청취 및 시설 점검 등을 통해서 노후 환경 개선과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등을 모색하고 2022년도에 학교 화장실 내 쪼그려 변기 제로화, 일명 화변기라 그러죠. 그리고 11대 의회 임기 내에 학교 찜통 교실 제로화 등 학교 환경 개선 목표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또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화변기, 일명 그 쪼그려 변기를 하반기에 전량 예, 양변기로 교체하는 건으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요, 현재 대부분의 그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은 협소한 공간과 성면 재질로 된 문과 칸막이가 사용이 되고 있는 등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지만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근데 그것이 88 올림픽 이후에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로 변모를 하여 이용 편의 정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면모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고 아시겠죠?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때 청결하지 못하고 어둡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심리적 불안과 함께 건강상의 문제까지 겪고 있고 급기야 화장실 이용을 꺼려한다는 그런 지속적인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고충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예,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니까 제가 계속 질문 예, 이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화장실을 품격 있고 좀 위생적인 친환경 화장실로 전면 개보수를 진행을 하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 화장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저렇게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낡은 화장실도 있고요. 또 뭐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또 첨단의 화장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중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또 주도를 해주셔서 좀 화변기를 전면 교체하고 양변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서울시가 또 같이 협력 사업을 해서 꿈꾸는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첨단의 또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고 그게 모델화돼서 신설학교에서는 이렇게 첨단의 화장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보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구연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내구연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2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전면 보수 내구연한. 그래서 내년부터는 15년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2008년 시설이 2028년이 돼야 전면 보수가 되는데요. 2023년부터 전면 보수가 가능하게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규정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번에 화변기 교체를 하게 되면 그냥 화변기만 교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화장실에 일정한 변화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15년으로 단축함에 즈음한 또 좀 신속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가장 하는 것은 20년, 15년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 화장실을 만들 때 그때 같은 경우는 각 학급에 학생 수가 많고 예. 또 이용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편의시설보다는 이 칸을 많이 만들고 예. 뭐 어쩌고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 아마 저렇게 사실 우리가 어른들이 들어가기도 좁은 저런 공간입니다. 저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보면 각급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전에 15년 예. 몇 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기준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방적으로 예. 확대하셔가지고 예. 지금처럼 저렇게 좀 좁고 열악한 화장실들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예.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예. 그럼 제가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른 걸로 넘어가서 예. 추가 사항은 또 서면으로 예, 해주시고요. 그러시죠. 특히 이제 아까 다른 지역은 또 새로 지은 곳은 좋은 곳이 있고 뭐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이제 강남구 일대학교를 다녀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있는 그쪽 지역의 강남구 지역 학교들이 훨씬 더 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감님이 많은 관심을 좀 더 예. 가져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강남만 낙후된 건 아닙니다. 예. 낙후된 여러 지역 중에 예. 강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서울시의 313회 임시회에서 일부 퇴직 앞둔 학교장들이 그 노후 환경,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거부 형태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사 발언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 자유대한민국의 그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히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노후시설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렇게 그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학교장들은 제가 봐서는 아주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저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예. 아마 의원님들도 그 이제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그 일부 퇴직을 앞둔 교장 선생님의 좀 소극적인 태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전체가 그건 퇴직을 앞둔 교장 선생님 전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그래서 아까 일부러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희도 어쨌든 뭐 연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